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약간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5%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가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갭이 발생을 했고 갭을 메웠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 요 정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미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선물 기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미증시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고 있는 조정인 거지 뭐 미증시가 뭐 박살이 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조정을 받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게 트럼프 관세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다? 그런다고 나스닥이 떨어져. 그렇죠. 미증시가 떨어져.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떨어진다는 건 트럼프가 미국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만들까요? 트럼프가 바본가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만약에 뭐 계속 뭐 강경 노선을 막 밟아가면서 그냥 상호 관세 그냥 계속해서 때릴 거야 막 이런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미국 경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관세로 인해서 들어오는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관세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 때도 딱 반으로 나눠서 미국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위에 캐나다, 밑에 멕시코가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 매긴 관세 다르고요. 멕시코에 매긴 관세가 다릅니다. 처음엔 똑같이 갔는데 멕시코에서 더 가지고 왔어요. 원하는 걸. 그러니까 여기 멕시코에서 어떻게 했어요? 관세율을 낮춰줬습니다. 그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짜증이 나겠죠. 너네도 더 가지고 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상호 관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요. 그럼 상대국에서 관세를 올리죠. 그럼 나도 또 올릴 거야. 똑같이 계속해서 맞춰갈 거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한국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고 한국 시장이 이제 뭐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한국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나와요? 한국에서 그렇죠.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 한국에서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은 꾸준히 유지가 된다. 근데 주도주는 뭐예요? 신고가 구간.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우리가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알테오젠까지만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 보면 어때요? 그렇죠? 1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 알테오젠 영상도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원전 이쪽은 한국 시장에서 25년도에도 계속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24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종목군 기준에서 주도를 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는 건 뭐예요? SMR. 즉 뉴스케일 파워와 연계가 되어서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 납품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의 경쟁사 웨스팅하우스, 뭐 테라파워 이런 쪽입니다. 즉 지금 체코 쪽을 포함해서 뭐 슬로베니아나 이쪽, 즉 유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원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한수원이 포기한다 그랬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웨스팅하우스에 밀려서.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쪽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면 더 좋지. 기자재 납품이 더 많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하고는 크게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였다면 작년에 체코 원전 수주를 했을 때 그냥 여기서 딛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왔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 AI 관련된 내용이 지속되고 전기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SMR의 주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 구간으로 돌려 세운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두산 스코다 파워죠.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딱 하나예요.
체코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더 이상 두산 그룹 내에서 거버넌스 문제, 뭐 분할합병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 더 사세요. 이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거 보잖아요. 원전 관련된 실적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적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실적 보면 이래요. 지금 연결 실적으로 보면 밥캣의 실적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1조 4천억, 1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별도 실적으로 보면 밥캣의 실적이 빠진 거예요. 19년 적자, 20년 적자.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겠죠. 원전을 죽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21년도부터 돌려 세우기 시작했고 22년도에 850억, 23년도에는 4,549억. 그렇죠? 그리고 별도 실적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연결로 봤을 때 23년보다 24년도의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실적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주식은 더 이상 위로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왜?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24년도 실적 23조입니다. 2달 전 24년도였잖아요. 23조예요. 역사상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는 건 AI에 대한 앞으로 그렇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전기에 대한 부분, 전기 부족. 이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지난주에 급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을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 SMR의 실제 기자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 이런 정책과도 맞물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에 맞춰서 가격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가고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2주 전인가 3주 전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그렇죠? 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마사요시 손. 자,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4년 동안 임기 4년 동안 700조 원 이상을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샘 올트만 있죠? 샘 올트만이 누구냐? AI의 아버지, 오픈 AI의 창업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 AI를 만들었어요. 즉 챗 GPT를 만든 게 샘 올트먼이다. 그러면 샘 올트먼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해요. GPU를 대량으로 집어넣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에너지 패권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AI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한 분야가 원전인데 1차적으로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세 시작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 정도, 그렇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정말 5배, 10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바뀌는 부분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선반영 기준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가격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여기부터 쉬지 않고 10배 올라가요. 그러면 안 팔고 그냥 쭉 보유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확인하고 매매하니까 여기서부터 보유해가지고 그냥 쭉 안 팔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주식이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등락을 하죠. 고가에서 한번 빠지면 20% 30%씩 빠집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5분봉으로 돌리면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 지금도 보면 1월 24일 날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 다시 매수할래? 그렇죠? 그게 지금이고 정확하게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실시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미증시의 상황하고 맞춰서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지만 시장에 대한 판단까지 제가 함께 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군의 모든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월 3일입니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의 매수해라.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알테오젠.
그쵸? 알테오젠 시간의 매수.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이게 뭐예요? 두 개 다 신고가,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지 둘 다 실적이 아직 안 좋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적이 좋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쭉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10일이죠. 금요일 트럼프 관세 부과로 나스닥 급락,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강세. 오늘 미증시는 반등권, 저가는 나왔다. 한국 시장에서 조선주는 급락, 하나오션은 수익 실현. 지난주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57% 수익을 냈어요.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바이오는 보합권, 알테오젠, 유한양행 지금 알테오젠 15%대 수익 구간, 유한양행도 10%대 수익 구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락. 이건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조정받고 이 그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계속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 즉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쳐 있는 게 방산입니다. 이거는 2차 시세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도 나오는 즉시 제가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요. 하나오션 같은 거 실제 보시면 자 57%의 전량 매도했다. 언제? 2월 6일 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소통방에서 뭐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제가 실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제가 매매한 내용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하나오션 그쵸? 하나오션도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제 실제 계좌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죠. 이게 매수예요. 매수. 바이, 매수. 그쵸?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매집을 계속했죠. 4회에 걸쳐서. 근데 1월 달에 급등. 매도 한 결과 57%까지 수익이 커집니다. 근데 6% 빠졌어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빠지고 올라오는 구간 잡아서 매수 구간을 다시 잡고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죠. 지금 조정 구간 맞춰서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겁니다. 싸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를 하죠. 그런 결과 그렇죠? 여기 4% 수익 구간. 자, 원전하면 두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두산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맞춰서 매매한 결과 14.7%, 4.5% 이렇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 자, 그러면 원전도 원전이지만 원전이 지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AI 때문이라 그랬죠. 하이닉스가 강할 때 반도체 종목군들은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DI와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한 결과 25%, 14% 수익 구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10%대 20%대 많이는 50%대 수익 구간 이런 종목군들에서 정말 5배 10배씩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타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종목 장세가 나온다. 하지만 강세 종목 위주로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원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왜? 트럼프는 값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 그쵸? 원전과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